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아주 오래전 조선 중종 때 이야기랍니다. 이수한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지요. 이수한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명석하여 서당에서도 늘 으뜸이었답니다. 24이 된 그해 봄, 이수한은 마침내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지요.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이수한은 부모님께 깊이 절하며 약속했습니다. 이수한은 말을 타고 서울로 향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책에서만 바다를 보았던 그는 호기심에 작은 상선에 올랐지요. 서울까지 이틀이면 닿을 것이오. 바람이 좋으니 염려 마시구려. 선장의 말에 이수한은 안심하고 배 위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첫날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아갔으나 둘째 날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큰일이요. 봄철 해신의 노여움을 사는 날씨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파도는 산과 같이 높아졌습니다. 이수한은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지요. 배는 종이배처럼 파도에 휘청거렸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시오 해신님. 저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소서. 천둥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렸고 번개가 바다를 밝혔습니다. 이수한은 자신의 과거 공부가 너무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소이다. 폭풍우가 더욱 거세지자 배는 결국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이수한을 덮쳤고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요. 다행히 작은 배의 파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이수한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응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 간 것 같았지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 폭풍 속에서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새 폭풍이 계속되었고 이수한은 힘이 다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빛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섬의 윤곽이었지요. 저 곳이 천국인가? 그렇게 이수한은 의식을 잃고 표류하다가 이름 모를 섬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섬이 세상 어느 지도에도 그려지지 않은 처녀섬이라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이 섬에 발을 들인 남자는 처음이라는 것도 바다 멀리 아무도 찾지 않는 섬에 아리따운 소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소양은 평소처럼 조개를 줍기 위해 해변을 걸었지요. 오늘은 큰 조개를 많이 찾아야겠어. 어제의 폭풍은 지나가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소향은 모래사장을 걷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파도에 밀려온 듯한 나무 조각들 사이로 사람 모양의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저게 뭐지? 설마. 소양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젖은 비단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잖아. 소양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섬에는 여자들만 살았기에 남자란 존재는 노진주 할머니의 이야기로만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었지요. 소양은 겁에 질려 도망가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냥 둘 순 없지. 소양은 용기를 내어 다시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에 귀를 대보니 미약한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아직 살아있어. 소양은 남자를 일으켜 바위 그늘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옷은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병이 들 거야. 소양은 망설이다가
남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비단 도포를 벗기고 그 안의 옷들도 하나씩 벗겨냈지요. 소양의 손길이 남자의 맨살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옷을 벗기자 소양은 처음 보는 남자의 나치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그림과는 달랐지요. 호기심에 가득 찬 소양은 남자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남자구나. 소양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가슴과 팔, 그리고 그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소양의 온몸을 타고 흘렀지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신음을 내며 꿈틀거렸습니다. 소양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이수아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 앞에 선 여인을 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의 선녀 같았지요. 이수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신선의 나라에 왔소이까. 소양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안의 손이 소양의 팔을 잡았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그만 이수안 위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두 사람의 몸이 맞닿은 순간 이상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소양은 당황했지만 남자의 온기가 마치 자석처럼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수안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누구요? 이수안의 손이 소양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소양은 두려움과 이상한 기대감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그리고 그만 두 사람은 본능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위 그늘에서 소양과 이수아는 서로의 온기에 취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양은 처음 느끼는 감각에 놀라워하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친숙함을 느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소양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이수아는 다시 의식이 흐려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여미고 이수안에게도 옷을 입혔지요. 어떡하지? 월령 언니가 알면 큰일 나는데. 처녀섬에서 남자는 금기였습니다. 소양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단 숨겨야 해. 그래, 숲속 폐계. 소양은 결심했습니다. 남자를 없고 아무도 모르는 숲속 폐가로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소양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같이 가요.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소양은 이수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업고 해변을 떠났지요. 이것이 처녀섬의 역사를 바꾸게 될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답니다. 소양은 힘겹게 이수안을 업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폐가에 도착했지요. 이 폐가는 오래전 노진주 할머니가 처음 섬에 왔을 때 살았다는 집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소양은 이수안을 조심스레 바닥에 눕히고 먼지가 쌓인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지붕은 온전했고 비바람을 막기에 충분했지요. 이수안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소양은 마을로 돌아가 몰래 이불과 음식,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개를 주워 온 척도 했지요. 밤이 되어 소양이 폐가로 돌아왔을 때 이수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양은 그의 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해변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양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지요. 남자와의 그런 경험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어. 오히려 소양의 생각은 이수안의 신음소리에 끊겼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지요. 여기가 어디요? 내가 어찌...
이수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 소향이 들어왔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바닷가에서 본 그 선녀가 맞소? 소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수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폭풍을 만났소. 그런데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이수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변에서의 일이 희미하게 떠오른 것이지요. 우리 혹시 소양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졌고 이수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이런 내가 정신이 없어 미안하오. 실례를 범했소이다. 이수환은 당황하여 큰절을 올렸습니다. 소양은 화들짝 놀라 그를 말렸지요. 괜찮아요. 그건 그냥 잊어요. 지금은 당신을 숨기는 게 중요해요. 숨긴다니요? 왜 그래야 하는 것이요? 소양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남자가 발을 딛는 순간 저주받는 섬이에요. 남자는 이 섬에 오면 안 돼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하면 큰일 나요. 이수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가 오면 저주받는 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소양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이 섬에는 여자들만 살아요.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남자가 이 섬에 발을 딛는 순간 섬이 바다에 잠긴대요. 이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그런 곳이 어디 있단 말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섬은 바깥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과는요. 이수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요? 맞아요. 그래서 숨겨야 해요. 제발 여기서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매일 음식과 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이수아는 소양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말을 따르겠소.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오? 소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소양은 이수안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제발 여기서 나가지 말아요. 이수안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양은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고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수안이 숨어 지내는 동안 소양은 매일 폐가를 찾아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안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처녀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 섬에는 정말 여자들만 살고 있어? 소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이 섬에는 83명의 여자들이 살고 있어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노진주 할머니로 90이 넘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요? 소향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이들은 섬 밖에서 와요. 매년 봄 석파라는 노상인이 물물 교환을 하러 오는데 가끔 고아가 된 여자아이들을 데려와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섬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수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군요. 네, 석파 할아버지만은 예외예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가져가 육지에서 팔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바깥 이야기는 거의 해주지 않아요. 그 노인은 왜 허락받은 것이요? 소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령 언니가 그렇게 정했대요. 석파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섬에 왔다고 해요. 이수아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을 운영하는 것이요? 누가 결정을 내리고 규칙을 정하는지. 소향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섬은 5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어요. 각 마을에는 마을 어른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 원로회를 이루어요. 그리고 원로회를 이끄는 사람이 원령 언니예요. 원령이라. 그녀는 어떤 사람이요?
소향의 표정이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령 언니는 아주 현명하고 강인해요. 35이시고 10살 때부터 노진주 할머니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받았대요. 언니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섬의 평화를 지켜요. 이수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를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요? 정말 저주 때문인가요? 소향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폭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핍박받던 여인들이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했대요. 여신은 그들에게 안전한 섬을 주었지만 남자의 발길이 닿는 순간 섬은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다고 해요. 이수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저주가 있을까요? 소양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의 접촉은 최대 금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이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표류하다니 운명이 장난을 치는군요. 소향은 살짝 웃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말을 하다 말고 소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늦었네요. 마을로 돌아가야 해요. 누가 의심할지도 몰라요.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어 고맙소. 소양은 미소를 지으며 폐가를 나섰습니다. 이수아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들만 사는 섬,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숲을 바라보며 이 신비로운 섬에서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처녀섬의 중심 마을,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원령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곳에서 원령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이상하구나. 원령은 며칠 전부터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각을 지녔기에 섬의 모든 변화를 느낄 수 있었지요. 분명 무언가 달라졌어. 바다가, 섬이 불안해하고 있어. 원령의 곁에는 그녀의 조력자인 나비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원령님? 원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야. 마치 오래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같아. 그것이라면, 그래, 남자의 기운. 나비는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석파 할아버지는 아직 오실 때가 아닌데요. 원령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마을을 수색해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봐. 특히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는지. 네, 원령님, 즉시 수색대를 꾸리겠습니다. 나비가 떠나자 원령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지요. 바다의 여신님,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날 오후 소향은 평소처럼 조개를 줍는 척하며 음식을 숨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나비와 수색대를 만나게 되었지요. 소향,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소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개 줍다가 숲에서 약초도 좀 캤어. 우리 할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나비는 소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아졌네. 그냥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나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심해, 소양가. 원령님께서 섬 전체에 수색령을 내리셨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셔. 소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라니? 자세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대. 모두 조심하라고 하셨어. 소양은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수색대가 지나간 후 소양은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지요. 이수한 서방님을 알아챈 걸까? 어떡하지? 그날 밤 소향은 몰래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이수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소향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지요. 무슨 일이 있소?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이에요. 원령 언니가 남자의 기운을 느꼈대요. 지금 섬 전체를 수색 중이에요. 이수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발각될 위험이... 네.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음식도 아껴 드세요. 당분간 자주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조심하겠소. 하지만 당신도 위험하지 않소? 나를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소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저 제발 조심해 주세요. 소향은 서둘러 폐가를 나섰고 이수하는 어둠 속에서 더욱 고립되어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폐가에 숨어 지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수하는 소향이 가져다 준 책과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지요. 소향은 매일 밤 몰래 찾아와 처녀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오? 소향은 눈을 빛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재능에 따라 일을 나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요. 저는 주로 해산물을 채집하고 약초를 캐는 일을 해요. 그렇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네, 대체로요. 물론 원령 언니와 원로회 어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답니다. 이수하는 감탄했습니다. 놀랍소이다. 마치 이상향 같소. 바깥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소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정말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나요? 이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양반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지요. 여인들은 집 안에서만 살아가고 바깥 일에 끼어들 수 없소. 소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수하는 웃었습니다. 당신의 세계와는 너무 다르지요. 처음에는 여인들만의 세상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소.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니 이곳이 더 평화롭고 공평해 보이요. 소향은 미소 지었지만 이수하는 점점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처녀섬에 매료되었지만 다른 의문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소. 왜 남자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오? 저주 이야기는 이해하겠소만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소향은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저도 가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섬의 가장 오래된 법이에요. 이수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낙원 같으면서도 동시에 감옥 같소.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소향은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저도 가끔 바깥 세상이 궁금해요. 어떤 세상인지, 무엇이 있는지. 이수하는 소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떠나지 않소. 호기심에라도. 소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수 없어요. 한번 섬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널 배도 없어요. 이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이 섬의 진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소. 왜 남자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지. 소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노진주 할머니요. 할머니는 이 섬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어쩌면 할머니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수환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내가 발각되면. 소양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저도 진실이 궁금해요. 내일 밤 할머니를 찾아가요. 다음 날 밤, 소양은 약속대로 이수한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수한에게 여인의 옷을 입히고 얼굴에 너울을 씌웠지요. 이렇게 하면 멀리서는 여자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바로 알아볼 테니 조심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마을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노진주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이수환은 긴장하며 소양을 따라갔습니다. 노진주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소양이 살며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양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흰머리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진주는 주름진 얼굴에 총명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소향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그때 노진주의 눈이 이수환에게 향했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누구냐? 소향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노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노진주는 이수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로구나. 이수환은 놀랐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노진주는 한눈에 알아본 것이지요. 할머니, 이분은 이수환 서방님이에요. 보름 전에 바다에서 표류해온 분이에요. 노진주는 한동안 말없이 이수환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지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원령이 알면 둘 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소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만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진주는 탁자 앞에 앉으며 두 사람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거라. 이야기를 들어보마. 이수환과 소양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이수환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의문까지. 노진주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지요. 내가 이 섬에 온 지 70년이 넘었다. 나는 외부 세계에서 온 유일한 여성이지. 다른 이들은 모두 이 섬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왔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른다. 이수환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바깥 세상을 아시는군요. 노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조선의 궁녀였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고 도망쳐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할머니, 정말 이 섬에는 저주가 있나요? 남자가 오면 섬이 바다에 잠긴다는. 노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 섬에는 진짜 비밀이 있다. 이수환과 소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요, 할머니? 노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섬에는 달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우리 섬의 역사가 기록된 곳이지. 만약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곳을 찾아라. 달의 동굴이요? 어디에 있는 것이요? 노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보름달이 뜰 때 달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라는 것뿐이다. 소향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노진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녀는 이수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너는 우연히 이 섬에 온 것이 아니다.
운명이 너를 여기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이 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수하는 노진주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지요. 할머니의 조언을 따르겠소이다. 달의 동굴을 찾아 진실을 알아내겠소. 노진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하거라. 원령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할 것이다. 두 사람은 노진주에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미지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진주의 집에서 돌아온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향은 평소처럼 폐가를 찾아 이수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소향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소? 이수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령 언니가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수색대가 이 폐가 근처까지 올 거예요. 이수한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올 것 같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들은 섬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와요. 소향이 소리쳤습니다. 이수아는 재빨리 방구석에 숨겨둔 공간으로 들어갔고 소향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소향, 너 거기 있니? 나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향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지요. 나비 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폐가는 위험해서 오지 말라고 했잖아. 소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초를 찾다가 비가 와서 잠시 피했어요. 금방 나갈 참이었어요. 나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니? 소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당연히요. 누구와 함께 있겠어요? 나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마치. 그때 밖에서 수색대원이 나비를 불렀습니다. 나비 언니, 서쪽 숲에서 뭔가 발견했대요. 나비는 마지못해 돌아섰습니다. 조심해, 소향아. 내일 수색대가 여기를 완전히 뒤질 거야. 나비가 떠나자마자 이수한이 숨겨둔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둘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내일이면 발각될 것이오. 소향은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의 동굴, 지금 찾아야 해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몰라요. 이수아는 소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름달이 뜨지 않았소. 노진주 할머니께서 보름달이 뜰 때 달의 그림자를 따라가라고 하셨잖소. 소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달의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섬의 북쪽 끝에 있을 거예요. 이수아는 소향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봅시다. 여기 있다가는 발각될 것이 뻔하니. 그날 밤, 두 사람은 폐가를 떠나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발걸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불안감을 더했지요. 걷는 동안 이수아는 소향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양은 정말 큰 도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궁궐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지요. 소향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곳이라니 상상도 안 돼요. 이수아는 웃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하고 멀리 중국에서 온 비단과 도자기도 있지요. 그리고 과거 시험 때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선비들이 모여 글재주를 겨룹니다. 소향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넓은 세상이 있군요. 우리 섬은 너무 작아요.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갔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울창해졌고 길도 험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섬의 북쪽 끝에 도달했지요. 저기 바위가 보여요. 할머니 이야기에서 달의 동굴은 큰 바위 뒤에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각도에서 바위의 그림자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했지요. 저 방향이요.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자 숨겨진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자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수환이 가져온 촛불로 주변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동굴 벽면 전체에 정교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순서대로 펼쳐진 벽화였지요. 이게 뭐지? 소양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수환은 벽화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것은 섬의 역사인 것 같소.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벽화는 평화로운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어울려 살며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요. 여기 보세요. 원래 이 섬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았나 봐요. 두 번째 벽화는 멀리서 배가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왕관을 쓴 사람이 서 있었지요. 이 사람이 전설에 나오는 폭군 왕이겠지요? 세 번째 벽화부터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과 그의 군사들이 섬을 침략하고 남자들을 죽이거나 끌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요.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향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다음 벽화는 살아남은 여인들이 모여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그림이 인상적이었지요. 여신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 같소. 그 다음 벽화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왕의 배들이 침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신의 형상이 바다 위에 떠 있었지요. 여신이 그들을 구했군요. 마지막 벽화는 여성들만 남은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그 중앙에는 달의 상징이 그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벽화의 가장 끝부분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 같았지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부분이 지워져 있어. 이수환이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할 때 소향이 벽면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글이 있어요. 이수환은 글자를 읽었습니다. 소향은 놀란 눈으로 이수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두려워하는 거였군요. 그러나 이수환은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오. 이 글씨체가 벽화의 다른 부분과 다르오. 마치 나중에 추가된 것 같소. 소양도 이제 관찰해보니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지워진 것도 수상해요. 이수환은 지워진 벽화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지요. 여기 뭔가 있어.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는 그림이었지요. 이것은 남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소양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수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원래 전설은 이것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일부러 지우고 저주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작은 제단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지요. 이수환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이 섬의 진짜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두루마리에 따르면 약 200년 전 조선의 한 폭군 왕이 이 섬을 침략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고 있었고 이 섬의 여인들이 유명했기 때문이지요. 왕의 군대는 섬을 공격하여 남자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인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했고 여신은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왕의 함대를 침몰시켰지요. 여신은 여인들에게 이 섬은 이제 너희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남자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생존한 여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남성을 경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신이 남긴 진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언젠가 바다에서 온 순수한 영혼이 이 섬에 발을 디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수한과 소향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설이요. 저주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요. 소향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누군가 이 이야기를 바꾸고 저주 이야기를 퍼뜨렸을까요? 이수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지요. 처음에는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했을 것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심이 공포와 미신으로 변했고 소향은 벽화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럼 저주는 없는 거예요? 남자가 섬에 오더라도 섬이 바다에 잠기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수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실제로 이수한인 내가 이미 여기 와 있지만 섬은 여전히 건재하잖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누구냐? 차가운 목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령이었습니다. 이수한과 소향은 얼어붙었고 숨을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령이 촛불을 든 채 그들 앞에 서 있었지요. 소향, 그리고 남자. 월령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녀 뒤로는 수색대가 보였고 모두 활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로군. 우리 섬에 저주를 가져온 자. 이수한과 소향은 발각되었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불확실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과연 이 지식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월령의 차가운 눈빛은 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수색대원들의 횃불이 벽화의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소향아, 너는 우리를 배신한 거냐? 월령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월령 언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남자를 섬에 들인 것이 오해라고? 월령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이수한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섬에 저주를 가져온 남자로군. 이수한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요. 폭풍에 표류해 우연히 이곳에 닿았을 뿐이요. 그 입 다물라. 월령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말은 재판에서나 들을 것이요. 월령은 수색대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즉시 이수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소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나비가 그녀를 막았지요. 소향아,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그만해. 이수한은 저항하지 않고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동굴 벽화에 머물렀지요. 수색대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벽화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았다고? 저것 봐, 지워진 부분도 있어. 월령은 즉시 동굴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나가. 이 동굴은 금지된 곳이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모두 벽화를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요. 월령은 이 상황을 빨리 통제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를 마을로 데려가시오. 내일 아침 재판을 열겠소. 수색대가 이수환을 끌고 나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소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소향은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소식은 순식간에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남자가 섬에 왔다는 소문, 그리고 소향이 그를 숨겨주었다는 이야기, 섬은 발칵 뒤집혔고 많은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지요. 이제 우리 섬이 바다에 잠길 거야. 저주가 실현되는구나.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이수하는 마을 중앙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지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향은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감시인이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소향의 눈물은 이제 마르고 대신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수환 서방님을 구해야 해.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다음 날 아침 마을 중앙광장에는 모든 섬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원로회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원령은 그 중앙에 위엄 있게 자리했지요. 이수환은 두 수색대원에게 끌려 광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소향도 감시해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원령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대한 재판을 열게 되었소. 이 남자는 우리 섬의 가장 신성한 법을 어겼소. 남자의 발길이 이 섬을 밟는 순간 우리는 모두 저주받을 것이오. 군중 사이에서 불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령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또한 소향은 이 남자를 숨겨주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소. 이 두 사람의 죄는 매우 무거우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오. 이수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겠소? 원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러분, 저는 이 섬에 의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오. 폭풍에 표류해 이곳에 닿았을 뿐이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의 동굴에서 발견한 진실이오. 군중 사이에서